오늘 하고 다음 주는요. 오늘은 노아 홍수 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홍수가 내리고 창이 열리고 이제 40일 동안 비가 오고 이제 아라랏산에 걸렸을 딱 그때가 여러분 이게 이제 노아 전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같이 이제 들을 건데, 창조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 그러니까 홍수 사건을 잘 이해해야 이제 창조과학, 왜 창조과학인지, 왜 성경대로 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무슨 싸움이냐면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계관, 월드뷰, 이게 이제 세계관인데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화론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그냥 맞는 것 같고, 여러분 성경적 눈으로 보면은 이게 성경 보는 눈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의 눈이, 이 세계관이 크리스찬 월드뷰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진화론 렌즈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진화론 이거는 중간 단계도 없고 그냥 다윈이 만들어낸 이론인데, 이거를 믿고 그게 맞다, 다윈의 진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눈으로 동물을 보면은 진화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윈의 이야기가 맞다, 그게 맞다면은 동물이 다 진화된 것처럼 보이고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가 되는 건데, 성경의 렌즈로 보면, 창세기의 렌즈로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기록에서 나왔듯이 여러분 종류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종류대로 지었고, 우리의 조상은 실은 당연히 원숭이가 아니고 우리의 조상은 노아예요. 노아. 오늘 사건을 보면 우리의 조상은 노아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조상은 진짜 어떻게 보면 다 노아예요. 노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 눈으로 동물을 보면은 이 동물들이 중간 단계로 막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지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얘기인데, 자 따라해 볼까요? 동일 과정설, 격변설. 자, 뭐냐면 이제 오늘 목사님하고 나눌 건데, 정리를 먼저 하자면 이렇게 퇴적층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쌓이잖아요. 지층이 이렇게 쌓일 때 그 진화론자들은 이게 시간에 따라 쌓였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계속 시간에 따라 쌓였다고 보는 게 여러분 동일 과정설이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지층이 쌓였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화석이 제일 밑에서 발견된 거는 제일 오래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그래서 화석을 제일 밑에부터 봐가지고 제일 위에 화석이 있는 거는, 이거는 거의 최근, 가장 인간 그 시기에 가까운,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창조과학은요, 이게 오랜 세월에 의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격변설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은 홍수 사건에 의해서 그 지층들이 만들어졌다. 그것도 삽시간에. 갑자기 삽시간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그거를 설명을 할 겁니다. 자, 홍수, 이게 히브리 말로는 맞불이라 그래요. 맞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특별한 격변. 특별한 격변. 여러분 홍수 사건은 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 주시고 나서 노아에게 약속했는데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표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비 올 때 보는 레인보우예요. 여러분 레인보우가 이게 보우가 활이잖아요. 이 활을 걸쳐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안 쏘겠다는 거죠. 활을 이렇게 하늘에다 걸쳐 놓고 이제 너희들을 향해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한편으로는 이게 활이 인간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레인보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레인보우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내가 다시 물로 심판할 시 내가 그 화를 막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볼 건데요. 자, 창세기 7장 20절에 보면은 물이 얼마나 왔냐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 산들이 잠길 정도로 물이 그렇게,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을 보면은 전 지구적 심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포만, 한 지역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전 지구적으로 온 거예요. 다 영향이 미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가족들이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보호했을 이유도 뭐냐면 이 사건이 무슨 사건? 따라해볼까요? 전 지구적 사건. 그래서 여러분 동물을 모은 거예요. 만약에 목포에만 홍수가 있었다면 전 지구적 사건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동물들을 모을 필요가 없죠. 저쪽 지방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배 태워가지고. 근데 이 사건은 전 지구적 사건이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땅땅땅 거리는데, 자 9장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홍수 사건은 땅을 멸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7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홍수가 위에서만 떨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요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위에서만 이게 물이 막 쏟아진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은 여기 노란 글씨에 보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부터 이게 샘들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격변적인 사건이에요. 막 지진 나듯이 격변적인 사건. 땅에 있는 흙들이 이제는 이게 액화가 돼가지고 막 격변적으로 건물들이 막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밑에서도 이게 폭발처럼 막 샘들이 올라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하늘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의 물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위에서는 막 엄청난 비가 뿜어져 내려오고 있고, 땅에서도 엄청난 샘들이 솟아져 올라오고 있어요. 땅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 뒤집히는 사건인데, 여러분 이제 땅에 지진이 막 나고 그러면은 건물들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죠? 이제 지진 나면은 건물들이요 그냥 이렇게 확 쏟아져요. 평소에는 땅이요 그렇게 단단하고 견고했던 땅들이 여러분 이 지진이 일어나면은 땅의 흙들이 이제 서로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토양 액화라 그래요. 액체처럼 땅들이 변하기 시작해. 그러면은 이제 막 흙들이 다, 땅들이 굳어졌던 땅들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건물들이요 힘없이 툭툭툭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홍수 때요. 땅에 격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위에서는 물이, 엄청난 물들이 창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딱 어떤 현상이 나냐면 밑에 이제 흙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죠. 위에서는 막 비가 엄청나게 내리죠. 여러분 딱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흙들이 다 번져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 사건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따라해봅시다. 토양, 액화. 무슨 말이에요? 땅이 액체처럼 변했다라는 거예요. 액체처럼 다 변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영향을 받는 거죠. 건물들도 막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칠레에 1960년대 칠레 지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칠레에서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금방 일본으로 도착했다 그래요. 시속이 몇 킬로냐면 여러분 몇 킬로에? 840km. 840km면은 여러분 비행기 속도예요. 여러분 비행기 속도로 그 지진, 그 쓰나미가 여러분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라는 거예요. 이 지진만 해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일본까지 도착할 때 그렇게 빨리 도착한 거죠. 근데 이걸로 우리가 보면은 홍수 사건의 물은요 잔잔한 물이 아니에요. 아마 850km 더 넘는 그 물들과 뭐가 있겠어요? 그 뭐가 섞였겠어요? 물에 뭐가 섞여 있겠어요? 그냥 생물이에요? 무슨 물이에요? 바닷물? 바닷물이야, 맞아. 진짜 용기 있는 자에게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나오세요. 진짜 고마워요. 열심히 듣고 있는 거. 바닷물 맞죠? 근데 물 안에 뭐가 깔려져 있을 것 같아요? 물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떤 물이에요? 흙탕물이잖아요, 흙탕물.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거 기억하면 오늘 이거 풀리게 되는 거예요. 자,
화석을 딱 보면은 물고기들이 대부분 살아있는 것 같은 물고기들이 화석으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물고기들이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 만약에 흙 같은 것도 흙 같은 게 조금만 딱 덮치면은 물고기들이 흙 사이로 이렇게 피해가. 근데 이 흙이 엄청난 흙들이 여러분 쌓여 올려와 가지고 물고기를 덮친 거예요. 자, 그림으로 표시하자면 이거예요. 자, 왜 물고기 화석들은 왜 이렇게 나올까? 저는 물고기를 키워봐서 알아요. 이거는 왜 안 넘어가죠? 이거는 자연사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목사님이 뭘 키웠냐면 목사님이 구피를 키웠어요. 막구피를 키웠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막구피 키우는 게 조금 지루해가지고 빨간색 플래티를 사들여 왔어요. 그래도 둘이는 잘 지낸대. 근데 보니까 제가 봤거든요. 플래티가요 구피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제가 이렇게 어항을 보고 있잖아요. 플래티가 빨간색 플래티가 구피를 한 번 딱 찍고 또 한 바퀴 돌아가지고 한 번 똑 찍고 이거 계속 물어 뜯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구피가 사라졌어. 여러분 죽잖아요. 물고기들이 죽으면은 안 건져내도 돼. 없어져 있어. 왜요? 먹어. 여러분 먹어 치웁니다. 여러분 진짜 먹어 치워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살아 있을 때 만약 죽었어요. 그러면 같은 동족인데도 지들이 다 먹어버려. 안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물고기 키워봤지? 맞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러니까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화석이 생겼다면 여러분 이게 그 생생한 물고기 화석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죽은 물고기 대부분 이렇게 화석이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 딱 이거예요. 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뭣도 모르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오늘 PPT 저기 혼나야겠어요. 지금 중요한 순간에 자 가는데 갑자기 흙이 그것도 엄청난 양의 흙이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과 뭐라 그랬어요? 흙탕물이 됐죠. 아래에서부터 이제 격변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샘이 솟아나가지고 이 흙탕물하고 물하고 섞여가지고 엄청난 흙들이 위를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가다가 그냥 덮친 거예요. 덮침 당해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깔려 있다가 여러분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나온 게 여러분 이 물고기 이 화석이에요. 여러분 자연사였으면은 저 모양 안 나옵니다. 자연사하면서 물고기들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뭔가 격변된 뭔가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물고기 보세요. 먹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다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여러분 먹다가 먹다가 어떻게 됐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조개 화석인데 조개는요. 저는 조개구이를 참 좋아하는데 모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서해안에 가서 조개구이를 잘 먹는 거 좋아하는데 조개구이는요. 뜨거운 물만 싹 하고 이제 사람이 먹으려고 입 벌려요. 딱 벌려요. 안 벌리나요? 선생님들 다 요리하셨죠? 뜨거운 물에 끓이면 조개가 입을 벌리면 다무나요. 다무는 건 죽은 놈이야. 먹으면 안 되고 썩은 거예요. 벌린 놈들은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조개들이 다 입 다물고 있었대. 그렇다면 조개들이 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입을 벌리는데 안 벌렸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자기가 알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자연사입니까? 자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층이 이제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지층이 이제 이게 엄청난 시간에 의해서 이게 일자로 착착착착착착 이게 착착착 이게 순서대로 이게 지층이 쌓였다고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를 몇 억 년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발견한 거하고 저기서 발견한 거하고 그러면 엄청난 시대적 차이가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목사님이 그랜드 캐년을 다녀와 봤어요. 목사님 여기 진짜 갔다 와봤는데 목사님 사진을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좀 못생겨서 그때 그 사진이 못생겨서 별로 못생겨서 지금이 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안 가져왔는데 다음에 보여주시면 얘기해요. 근데 갔는데 여러분 여기가 딱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가 몇 킬로예요? 1.8. 길이가 몇이에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창조과학회 거기 가면은 그랜드 캐년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엄청난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라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 부분은 목사님이 동영상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 3분짜리인데 한번 틀어주세요. 그게 정말 그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길고 두꺼운 지층이 생기는 장구한 세월 동안 부분적으로 퇴적됐거나 침식됐던 흔적이 없다.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수억 년 동안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 행성에서나 가능할 법하다. 동일 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이와 반대로 격변설은 빨리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잠깐 멈춰보세요. 지층이 잠깐만.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잠깐 멈춰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탕류가 밀려올 때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쌓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맞죠? 이해됐어요? 여기 있는 게 먼저 쌓인 거고 여기 있는 게 나중에 쌓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쌓인다고 생각하는데 저탕류 그러니까 그 엄청난 홍수 그 물결하고 속도가 몇이라고요? 몇? 850 정도. 그 속도에 흙이 섞여가지고 이 저탕류들이 이렇게 한 곳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한쪽으로 흐르니까 물이 이쪽으로 흐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이쪽이 더 오래된 거예요. 시간이 원타임이고 여기 투타임이고 이렇게 가는데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장 오래됐고 위로부터 여기가 가장 오래됐고 위가 최신에 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이해됐어요? 계속 틀어주세요. 계속 틀어주세요.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진흙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 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결국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탕류의 규모에 자, 의해 멈춰보세요. 좌우된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층의 규모는 시간이 아닌 저탕류의 규모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화석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쭉 연대기를 딱 만들어 놓은 진화론자들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이만한 그 지층이 얼마 만에 만들어져요? 몇 시간 만에? 여러분 6시간, 5시간 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PPT 띄워주세요. 자, PPT 계속 띄워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은 확실히 있었다. 아멘. 아멘. 지층은 여러분 시간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탕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아니라 이렇게 지층이 먼저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3타임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면 돼요. 흙탕물, 그 다음에 홍수로 인한 물, 엄청난 속도.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하는 이걸. 그러니까 이 지질 시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삼엽충. 와, 저는 이거 진짜 귀에 딱지가 안 듣도록 들었어요. 삼엽충. 여러분 이거 다 보면은
시기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화석을 보고 이제 시기를 나눴는데 그 화석의 시기를 나눈 게 다 여러분 밑에서부터 꺼낸 거예요. 화석 여기 삼엽충 있죠? 그 밑에서부터 꺼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간 순서예요? 아니면은 저탕류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걔들이 거기 있을 때 갑자기 저탕류가 몰려와가지고 근데 거기 묻혀져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진화론은 믿음이었다. 진화론은 믿음이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거예요. 딱 다 놀고 있죠 이제. 하다가 저탕류가 몰려오면은 이제 그 자리에 여러분 묵혀 있는 이제 화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지층의 순서의 무질서 규모는 어쩌고저쩌고. 이 무질서는 모든 화석기록 일반적인 현상일 것이다. 무질서라는 거죠.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대를 맞추려는 시도는 논리적으로 약점이 많다. 기본적 원리의 문제 때문에 의심스럽다. 이들은 수정되어야 하며 잘못되었고 버려져야 한다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학자들, 소사이어티 오브 아메리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자들 앨런, 로빈스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여러분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랜드 캐년에도 이렇게 단면대로 이렇게 나와도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랜드 캐년이 시간이에요, 아니면 저탕류예요? 저탕류라는 거죠. 자, 따라해 봅시다. 존재하지도 않는 지질 시대. 이거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근데 교과서에 있다 없다? 뺄 수 있다 없다? 안 빼고 있어요. 못 빼죠. 여러분 못 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맞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의 인간이 됐다. 여러분 다 그 강자들이 살아나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는 다 강자가 돼야 돼. 여기 약자들은 다 죽어야 돼. 자,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너 약자니? 너 어떻게 살래? 여러분 인권 보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강자들만 살면 되는데요. 못 사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죠. 죽으세요. 여러분 이게 멋진 겁니까? 진화론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그게 좋아요? 약한 자도 들을 쓰신 저는 하나님이 더 멋지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인간은 존귀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목사님, 공룡하고 사람 화석은 왜 없는 건가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네? 아는 사람. 오. 화산 대폭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구를 덮는 물의 깊이가 2.6km 정도 됐다고 했을 때 여러분 보면은 이제 화석에 나온 빈도수인데 대부분이 뭐예요?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예요? 해양, 그 다음에 해조류, 식물, 대부분이 물고기, 그 다음에 거의 0.0025%가 한 개 이상의 뼈를 가진 척추 동물인데 조금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잘 봐요. 이제 화석에 대해도 목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화석에 대해도 인간은요, 여러분 인간 죽은 드라마 보면, 강에 빠진 드라마 보면 인간이 떠 있어요, 가라앉아 있어요? 떠 있죠. 대부분 이렇게 돼 있잖아. 등만 나오잖아. 좀비 영화 봤어요? 좀비 영화에서 물에 빠져 죽어 있으면 다 떠 있어, 안 떠 있어요? 떠 있죠. 여러분 인간은 죽으면 떠 있어요. 떠 있으니까 얘네들은 밑에 있어 없어요? 물고기들은 밑에서 놀아 안 놀아? 그 다 어떻게? 아까 전처럼 하다가 인간은 어떻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공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이게 물 쪽 덮쳤을 때 그 밑으로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화석은 왜 그러냐? 화석은요, 나무가 깎이면은 나무 껍질이 생기는데 나무 껍질은 물을 먹으면 밑으로 가라앉는데요. 그 나무 통 자체 껍질 벗겨진 통은 위에 둥둥 떠다녀요. 근데 이건 사진도 있는데 지금 목사님 사진 안 가져왔는데, 그러면 이제 나무 껍질들이 물을 먹어가지고 밑에 딱 떨어지면 이제 그때 저탕류가 딱 몰려오면 여러분 그게 화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화석이에요.
아무도 저를 안 믿네요. 저 공부했어요. 여러분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설명 아닙니까? 박수 쳐주지 안 쳐도 돼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그래서 저탕류가 몰려오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없어요. 다 무리에. 나무들도 그러니까 학자들이 왜 화석을 나무들이 이렇게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견이 안 되는 거죠. 인간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탕류로 딱 계산을 하면 모든 게 해석이 되는구나. 여러분 진화론은 틀렸습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적자 생존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13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가 8명. 이 노아 홍수 가운데 여러분 근데 구원받은 자가 8명밖에 안 됐어. 근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저한테는 경각심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홍수 전에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한데 노아에게 야 너 방주 지어야 할 때 사람들이 이랬어요. 미친놈. 여러분 미친놈이라고 그런 거예요. 저 또라이라고. 노아 방주 왜 짓냐고. 미쳤냐고. 지금 날이 밝은데 무슨 날이 지금 화난데 근데 맨날 노아 방주 짓고 있는 건데 여러분 노아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배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에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았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은. 그 사람들 노아 조롱했죠. 근데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만 남은 거예요. 오늘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노아의 때같이 우리도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홍수 대홍수로 하나님 오시질 않지만 예수님 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때가 있어요. 심판하실 날이 와요. 그 전에 믿고 회개하고 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이러한 홍수와 같은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쳐도 믿음으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파도가 몰려와도 무서워가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할렐루야 세상을 이겨내는 할렐루야 그러한 승리자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